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해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학년도 원주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두 다항식 AB에 대해서 더하기 한 결과 그렇게 줬고요. A-2B 한 결과 좀 가르쳐줬는데요. 이때 이제 A 다항식을 좀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좀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하나요? A 플러스 B 이런 거 잠시 P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A 마이너스 2B 이런 것을 잠시 Q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면 되죠. 이때 이제 A 당식을 구한다는 얘기는 B 당식 부분도 B식을 좀 이제 소거해 가면 되는 거니까요. 위식에다가 2배를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3A는 2P 플러스 Q 해서 이제 처리가 되겠죠. 그럼 이제 A라는 식은 3분의 1에다가 2P 플러스 Q 해서 계산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뒤에 나온 요식 이제 2배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 이렇게 좀 처리해 가면 되겠죠. 그러면 A라는 부분들은 3분의 1에다가 6에다가 6이니까 12x 세제곱이 되겠고요. 2배 해주면 2에다가 4 처리하니까 6x 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 14에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15x 처리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2 마이너스 2 소거돼서 지워져가는 거니까 끝 처리가 되겠고 뭐 그러면 4x 세제곱 2x 제곱 마이너스 5x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이렇게 좀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뭐 개수들을 좀 전부 다 더하기 해달라 이런 뜻이 되어 있으니까 뭐 이렇다면은 이때는 좀 그럼 어떻게 처리되는가요? 6에다가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해서 플러스 1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좀 개수합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구하라는 얘기는 X에다가 뭐 1을 좀 집어넣어도 되는 거니까 맨 처음부터 A 더하기 B 그냥 X에다가 1을 좀 대입해서 처리해서 이제 숫자에서 숫자로 좀 처리해가도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서 이제 뭐 4 더하기 2 더하기 마이너스 5 뭐 이런 부분들이니까 이거는 뭐 x에다가 1을 이렇게 좀 대입한 결과다 이런 지금 설명드린 거니까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미리 좀 대입을 해서 숫자로 좀 처리해도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 됐죠? 근데 뭐 그런 부분에 신경 쓰는 게 아니다. 뭐 이 문제 자체는 맨 처음에 주어진 식을 좀 어떻게 효율적으로 주어진 식이 이렇게 됐을 때 효율적으로 좀 A 모양을 좀 만들어 갈 수 있느냐. 수식 정리가는 과정이죠. 그때 이제 뭐 PQ 이런 부분들을 좀 식이 좀 복잡한 거니까 식을 좀 길게 쓰지 않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잠시 문자 나와서 A 값이 어떻게 얻어지는지를 먼저 처리한 다음에 풀어가는 것이 효율적인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2번 시작합니다. 2차식 주어져 있는데 유리식의 값을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문제 형식. 자, 어떻게 되죠?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은 이꼴 이렇게 되는데요. 가운데 차수로 이제 전체식을 나누면 되죠. x 네, 여기 이제 마이너스 3 부분들은 이항시켜서 플러스 3 만들면 되겠고 여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좀 만들어가면 유리식 모양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x 세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분의 1 주어진 식하고 이제 곱셈공식 형태하고 좀 연결이 돼가는 거죠. 배운 부분들하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니까 a 마이너스 b 세제곱 플러스 3ab 이렇게 처리했을 때 이제 둘 곱하기 하는 부분들은 좀 이제 약분돼서 사라져가는 거니까 주어진 식처럼 이제 얻어지겠습니다. 이때 이제 3을 좀 대입하면요 27, 3, 3은 9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정답 36입니다 라고 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유리식 형태 구해야 하는 부분들하고 2차 됐을 때 요렇게 해서 요거 만들어 놓은 이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아이디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곱셈 공식 좀 기억하면 주면 되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2차하고 유리식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좀 문제에 접근해 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패턴에 해당하는 거니까 확실하게 좀 잘 기억 속에 넣어둬야 되겠습니다. 당식 px에 대해서 x값에 관계없이 등식이 성립한다. x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뭐 항등식이라는 얘기죠. 뭐 항등식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됐을 때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px 더하기 ax 플러스 b. 우리가 이제 평상식 보게 되면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겠죠. 주어진 식을 이렇게 좀 나누면 px 이 부분 이제 몫에 해당하고 뒤에 이제 ax 플러스 b가 이제 나머지 그다음 이제 목 이렇게 되는 그런 형태인데 이거 지금 식을 좀 순서를 좀 거꾸로 써놔가지고 좀 살짝 좀 헷갈리게 써 있군요. 자, 이때 뭐 상수 a, b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는 뭐 이 몫을 포함하는 부분들을 이거 뭐 일일이 구하기 힘드니까 이것은 이제 0되게 하는 적당한 숫자 즉 플러스 2 마이너스를 좀 대입해서 풀어가는 것이 효율적인 풀이법이 되겠죠. 그래서 x에다가 일단 마이너스 1을 좀 대입하게 되면요 마이너스 8에다가 플러스 4에다가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된 게 이제 마이너스 a 플러스 b 처리가 되겠고
됐습니까? x에다가 또 2를 대입해주면요 어떻게 됐습니까? 8에다가 플러스 4에다가 마이너스 2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된 게 2a 플러스 b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뭐 우리가 a 더하기 b를 구하라고 되는데요. 일단은 뭐 두 식을 좀 더하게 해주면 2b 이렇게 해서 결과가 좀 얻어지겠고요. 결과 좀 더하기도 이 식을 이제 계산 안 하고 처리하게 되면 이렇게 돼서 14 이렇게 돼서 가볍게 얻어져 가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b 값은 7 이렇게 좀 구하면 되겠고요. 아이고 그래도 뭐 산수를 한번 확인해야 되는군요. 그죠? 자 그러면 뭐 아래쪽 거로 할까요? 여기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 소거니까 13이었나요? 13은 이퀄 2a 플러스 b 이렇게 이거 b 값이 7이었으니까 2a는 가다 7을 빼니까 6 이렇게 처리해서 a 값은 3입니다 라고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되면 a 더하기 b 가볍게 뭐 11입니다 라고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 원래는 뭐 나머지 정리 우리가 지금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죠. 다항식 자체를 나누면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생깁니다. 원래 이 나머지 정리 원리 자체가 이 항등식을 좀 기반하고 있는 그 식인데, 와 주어진 식은 이제 순서를 좀 딱 이렇게 바꿔 써놓으니까 느낌이 좀 살짝 좀 다르긴 한데, 이런 부분들은 뭐 나머지 정리 문제 형태입니다. 이런 걸 좀 캐치해서 지금 제가 좀 푼 것처럼 처리를 좀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시작합니다. 다항식 px가 다음 세 조건을 만족시킬 때 px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px를 x-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다 라는 얘기는 주어진 식을 뭐 이렇게 x-1로 나눴을 때 몫이 생기겠고 나머지 1을 이렇게 처리해 준 거니까 사실 이거보다 적당한 숫자를 좀 집어넣은 거니까 P1은 1입니다. 이런 정보가 나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식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P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5입니다. 이렇게 또 정보를 좀 얻어갈 수 있겠습니다. 근데 세 번째 식은 뭔가요? 이렇게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가 이제 서로 같다 이렇게 좀 줘야 되는데요. 하하 그렇다는 얘기는 PX를 뭐 좀 새로운 식 형태가 돼 있으면 뭐 좀 식을 좀 써보면 되겠죠. 나머지가 이제 1차가 돼야 되는데 몫이는 같은 거니까 ax 플러스 b 이렇게 더하기 ax 플러스 b 이렇게 처리해서 몫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좀 같이 좀 써달라 뭐 이런 대식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 px가 뭐 3차식이었군요. 자 그럼 이제 위에 주어진 정보들하고 여기 나누기 하는 부분하고 서로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x에다가 1을 좀 대입하게 되면 1이 되겠고 여기는 뭐 어차피 좀 0이 될 거고요. a 더하기 b에서 결과가 좀 나오겠고 그 다음 마이너스 2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5 되는데 역시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런 형태로 좀 처리가 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빼기를 하게 되면요 3a는 이걸 6 해서 a 값은 2가 처리가 되겠고요. a 값이 2가 되게 되면 b 값은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나머지도 좀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px라는 식을 좀 완벽하게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 그 다음에 여기가 뭔가요? 2x-1 더하기 2x-1 이렇게 좀 쓰면 되겠고요. 이때 이제 문제에서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그런 얘기는 p-1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해주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대입해주니까 됐고 마이너스 1 대입해주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는 모양. 그럼 이제 6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 결과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나머지 정리 문제 열심히 좀 학습했습니까? 뭐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 1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 부분 이렇게 좀 내용 정리할 수 있게 뭐 잘 안 돼 있다면 이렇게 기본식 써가지고 풀이 원리 능력 만드는 거 X 집어넣어서 이렇게 좀 관계식을 좀 정리해 갈 수 있게 단계를 밟으면서 공부를 하면 되겠죠. 2번 정리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다 조건에서 해당하는 항목 몫하고 나머지가 같다라는 거니까 뭐 식스는 기본 형태에 맞춰서 쓰면 되겠죠. 위에 두 가지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PX를 좀 이렇게 완벽하게 구해가는 그런 과정이 풀의 키포인트, 큰 흐름틀 풀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엔 뭐 이렇게 X 플러스 1로 나누는 나머지는 역시 기본 원리 좀 지켜가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 요건 뭐 배운 내용 자연스럽게 적용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나머지 정리 우리가 이제 고1 과정 앞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문제 형태니까 확실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5번 이어집니다. 다항식을 x-로 나눴을 때 그 다음에 나머지 뭐 구체적으로 좀 구해야 되는 그런 항목인가 본데요. 나머지 정리 원리에서 이제 0 이렇게 지금 집어넣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몫을 구해가지고 이렇게 숫자 2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군요. 그럼 이제 1차로 나누는 거죠. 그렇다면은 1차로 나누는 거라면 우리가 조립제법을 좀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x-니까 1 처리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그러면 또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3에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뭐 x 마이너스로 나눴을 때 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 더하기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몫에 해당하는 부분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전부 해결해 갈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a 값이라고 했는데 a 값은 뭐 3 이렇게 처리는 되고요. qx 부분들이 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또 풀라니까 뭐 q2를 구하라는 얘기죠. 2를 좀 대입해달라. 그러면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처리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또 마이너스 7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마이너스 7 이렇게 처리해서 결과를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마이너스 7 하고 그 다음에 3하고 더하기 그러니까 정답은 뭐 마이너스 4에서 결과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1차로 나눴을 때 목하고 나머지를 구해달라. 이때는 이제 뭐 이렇게 조립제법 해가는 것이 가장 좀 효율적인 풀이다라는 사실들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기본 큰 틀에 접근하는 방법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 풀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만 생각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당식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곳에다가 100일을 좀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값을 구해달라. 어이구, 그럼 이제 이렇게 어떻게 표현됩니까? 물어봤는데 100일 대입해가 매우 힘들죠. 이럴 땐 좀 우리가 좀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데 이 101이라는 숫자는 100하고 좀 관련이 있죠. 더하기 이렇게 되는 부분들.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요 일을 좀 어떻게 처리해 가려면 이거 좀 조립제법을 좀 이용해야 되는데요. 자, 이제 일을 좀 이용해서 1 해주면은 얼마가 됐죠? 1 해주면은 이게 1에다가 3 되고 3 해주니까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이게 나눠 떨어지는 숫자였군요. 또다시 1을 또 더하겠습니다. 1 해주면은 이번엔 어떻게 되는가요? 4 돼서 이게 또 나눠 떨어지는데요. 이거 이렇게 좋을 수가. 1 해주면 저거 이렇게 처리되겠죠? 자, 제가 좀 이렇게 연조립제법을 해서 좀 한 이유는요. 이게 좀 이 주어진 식 자체를 어떻게 처리해주면 이제 x-1에 원래는 여기 계수 갖다 이렇게 쓰면 되죠. 그래서 이제 세제곱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계수 갖다 써서 5의 x-1의 제곱 그 다음에는 또 여기 계수 갖다 써서 x-1의 그 다음에 여기 계수 이렇게. 근데 이게 00 이렇게 쳐서 이 부분 사라지죠. 그래서 주어진 식을 이제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fx를 이렇게 x-1의 세제곱. 이거 좀 똑같은 식으로 또 쓰는 건데 어쨌든 불편한 좀 조금 불필요한 부분 좀 빼버리고 효율적으로 딱 써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속해서 이제 연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요. 제가 좀 이렇게 일을 한 이유는 뒤에 있는 이렇게 우리가 아까 100 더하기 1 했을 때 이 일을 좀 소거해 갈 수 있는 그런 형태라서 이곳에다가 이제 f 100일을 이렇게 좀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100일 집어넣었을 때 이제 이게 사라지는 거니까 100의 세제곱 5 곱하기 100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가 돼 가는 건데 100이라는 부분들은 10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10의 4제곱을 공통 집어넣으면 여기 이제 100이 좀 남는 거고 5가 또 이렇게 좀 남는 그런 항목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문제에서 우리가 좀 풀어야 될 항목 자체가 10의 4제곱 곱하기 a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이 부분 공통 튀어나왔을까? 이 부분 뒤에 남아 있는 부분 100 더하기 5 이 부분들이 a에 해당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a5 해서 구해가는 거죠.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엄청나게 큰 숫자 이렇게 좀 대입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을 때 이 숫자하고 좀 연관성이 있는 숫자들 자, 이게 이제 100 더하기 1 이런 거 좀 생각해야 되겠고 여기 좀 일이 좀 불편한 거니까 일을 좀 소거해 갈 수 있는 그런 모양들을 좀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연속해서 조립제법 쭉 이렇게 진행해 가면 그래서 이제 식을 표현해 가는 법 기본 틀 좀 설명드렸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이쪽에 이제 운이 좋은 거죠. 운이 좋아서 이제 이렇게 0 처리돼서 좀 식이 좀 어느 정도 좀 깔끔하게 좀 처리됐으니까 어쨌든 연속해서 이렇게 조립제법을 쓰는 이 부분을 이용해서 표현해 가는 것이 좀 복잡한 숫자 대입했을 때 효율적으로 계산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사실 원리들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할 문항은 7번입니다. 당식을 인수분해 하였더니 다음과 같이 했다. 인수분해 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x 4제곱 마이너스 11x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는 짝수차로만 구성되어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보기차시 이렇게 좀 이라고 하고요. 이런 건 인수분해 할 때는 뭐 그냥 인수분해가 되거나 아니면 뭐 제곱 빼기 제곱 이런 형태로 좀 이용해서 이제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2차 방식처럼 그냥 인수분해 되는 이런 형태는 아닌 거죠. 이런 형태는 아닌 거니까 제곱 빼기 제곱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x 4제곱에다가 더하기 1 돼 있다면 2x 제곱이 좀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뒤쪽에 이제 빼기 x 제곱 모양이 돼야 되니까 이거 좀 빼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9x 제곱 이런 모양 형태
됐습니까? 그럼 이제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겠고요. 여기는 3x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제곱 빼기 제곱 모양이니까 합쳐 공식 형태로 해서 x제곱에다가 한 번은 더하기 3x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x제곱에 한 번 빼기 3x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좀 해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어진 식 부분에서 양수 a, b 형태에서 이제 표현해 가는 거니까 a 값은 1, b 값은 3 이런 형태로 해서 주어진 식이 인수분해 된 거겠죠. 됐습니까? 자, 아이쿠 이건 보기들이 뭡니까? 이게 지금 이런 일이 나오면 안 되는데 양수 a, b라고 했고 a 더하기 b했는데 보기에 이제 음수 만들면 안 되겠죠. 이렇게 이제 당연히 정답 4입니다 라고 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요거 좀 살짝 실수하셨습니다. 보기를 좀 잘 만들어 주세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복소수 주어져 있습니다. 켤레 복소수를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a 플러스 bi 이렇게 됐을 때 켤레 복소수는 이제 짝을 이루는 복소수죠. a 마이너스 bi 허수 부분들이 이제 부호로 좀 다른 이런 형태가 이제 켤레 복소수가 되는 거니까 이 i 부분만 부호가 좀 살짝 바뀌어 있는 부분을 좀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은 그대로 있고 플러스 2i 되어 있으니까 정답 2번입니다 라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9번 시작합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루트 계산들인데 원래 이제 루트 곱하기 했을 때 뭐 a 값이 0보다 작거나 같고 b 값도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마이너스 루트 a b 이렇게 좀 계산할 수 있는지 좀 독특한 거죠. 루트 a 분의 루트 b 이렇게 처리됐을 때 a 값이 0보다 작고 b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때는 마이너스 루트 a분의 b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신경 써서 좀 학습해야 될 내용인데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면요 그냥 루트 마이너스 이 부분들을 좀 이렇게 좀 고쳐가지고 계산해 가면 되겠죠. 이런 형태로 좀 계산하면 속 편하게 좀 계산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었죠? 일단은 4번 보게 되면 루트 마이너스 되는데 와 이건 루트 2i 루트 3i 이렇게 처리해서 루트 6 i 제곱에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게 이건 잘못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그냥 계산해 주면 되는 거죠. 루트 2, 루트 3 i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이건 지금 루트 6 i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저 마이너스 나간 이 부분들은 또 잘못된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은 3번을 보게 되게 되면 3번은 루트 3i 분의 루트 5i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이게 좀 사라져서 그냥 루트 3분의 5 이렇게 처리되는가 이것도 또 잘못된 내용이 되겠고요. 됐습니까? 그렇다면은 문제 처리해서 이제 정답 자체는 뭐 거의 뭐 마이너스 이제 분모의 부분들 요 이론 형태에 좀 맞아져 있는데 1번이 좀 답이 돼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2번을 좀 보게 되면 루트 3분의 루트 5i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이건 뭐 루트 3분의 5i 이렇게 됐으니까 뭐 i 부분들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루트 안쪽에 이제 마이너스가 표현돼야 되는데 이게 좀 안 됐으니까 또 잘못된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럼 1번만 보여드리면 되나요? 루트 3i 분의 루트 5 이렇게 처리가 돼 있는데 뭐 유리화를 좀 이렇게 해주면요 마이너스 처리되겠고 루트 3분의 루트 5i가 되겠고 이 부분들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5i가 되겠고 i를 루트 안에 좀 집어넣으면 되겠죠.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부분들을 이제 마이너스 3분의 5 이렇게 좀 처리해 가는 그런 내용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1번이 발인답이 돼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뭐 이론 틀을 좀 기억하고 있었어도 뭐 가볍게 좀 풀이가 되겠고요. 그 이론 틀을 바탕으로 해서 숫자 계산은 또 가끔 이렇게 좀 i를 좀 고쳐서 계산하는 것이 더 확실하게 또 표현이 가능한 거니까 이런 부분들 좀 기억해가지고 학습을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Z 복수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이 복수수는 어떤 특징이 있냐 제곱했을 때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죠. 2분의 1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2와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게 좀 이게 소거되고 또 이게 또 약분되게 되면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Z라는 부분은요 제곱했을 때 i가 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i 부분에 대해서 성질이니까 4제곱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겠고 6제곱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i 되겠고 8제곱 하게 되면 1 되는 거니까 큰 틀에서 이제 8번마다 규칙이 되게 합니다. 이런 특징을 좀 이해하고 좀 풀이를 진행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자연스럽게 4제곱 1이다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내용이 되겠고요. 8번마다 규칙이다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2021제 니은을 풀려면 2021을 이렇게 되는데 이거 8로 나눠야 되겠죠. 2, 8이 1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40이 되는데요. 5, 8, 4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아이코 여기 뭐 2000까지가 좀 약분되는 거죠. 뭐 2, 8이 1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그럼 얼마가 됐습니까? 5가 이렇게 좀 남는 건가요? 됐습니까?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Z 2021 이런 부분들은요 결국은 Z의 5제곱 같아지는 거고 4제곱이 마이너스 1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Z 이렇게 처리해주면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자 맞습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는요, 아고 여기는 뭐 우리가 이제 규칙 이렇게 좀 알아낸 건데, i 제곱, i 세제곱, i 대제곱 다 전부 다 계산하면 이제 0이 되가니까 이거 좀 당연히 좀 잘못된 항목이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내용이 되겠고, 다음 계산을 좀 해달라라고 되는데요. 200 부분들이죠. 200을 또 이렇게 좀 8로 나누면 2, 8이 16에서 그 다음에는 40 되니까 5, 8, 40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나눠 떨어지는 거니까 4개씩 짝을 지어서 짝짝 묶어가게 되게 되면 이게 좀 개수가 딱 맞아 떨어져 간다 이런 얘기가 됐고, 그 4개를 좀 더하기를 좀 해봐야 되는 건데, 이게 8번마다 해야 되는 거죠. 와, 그러면 이제 무지무지 복잡하게 되는데, 그래도 뭐 해보면 되죠. 뭐 z 제곱에다가 세제곱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곱에다가 또 i를 한 번 더 아이고 이게 좀 어떻게 죠? 8제곱이 지금 이게 지금 제곱 세제곱이 아니라 1, 2, 3다 이렇게 간 거죠. 그럼 이제 리을 좀 다시 한번 좀 더 해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z 제곱, z 세제곱, z 4제곱, z 5제곱, z 6제곱, z 7제곱, z 8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아이고 이 부분 이제 전부 다 더하기 하라 이런 얘기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4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것만 처리하더라도 이 부분들은 이제 마이너스 z 그죠? 이 부분 다시 쓰게 되면 마이너스 z제곱, 마이너스 z 세제곱, 마이너스 z 4제곱 이렇게 처리도 되나요? 이제 4개를 좀 더하기 한 거니까 결과는 좀 0이 되겠죠? 됐습니까? 8개씩 더하기 해주면 0이 돼가는 건데, 이 부분들은 뭐 그런 8개가 좀 25번 반복돼가는 거지 뭐 대단한 거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최종 결과가 0입니다 라고 풀어가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리을 4번이 좀 답이 돼가는 그런 항목, 뭐 주어진 식의 이제 규칙,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 부분 좀 살펴가는 것이 키포인트가 돼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서로 다른 두 실근, 2차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 해주면 이제 판별식 D에 해당하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이 부분들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 좀 찾아달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1번은 9 마이너스 16 0보다 작고요. 2번은 이거 어떻게 씁니까? 1 마이너스 8 0보다 작고요. 3번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25 마이너스 49, 36 이렇게 0보다 작죠. 4번은 이때는 이제 4분의 D를 쓰면 되겠죠. 4분의 D 짝수 공식을 쓰게 되면 6이니까 36 마이너스 49, 36 그러니까 0 되는 거니까 이건 중근 형태고, 아이고 그러면 이제 5번 하나 남았으니까 저 5번이 좀 답이 되겠습니다. 16 마이너스 8 이렇게 차에서 0보다 커지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제 반별식 D가 0보다 클 때 서로 다른 두 식은입니다. 이 사실만 정확하게 잘 알면 뭐 어찌 생각하면 좀 가볍게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2번 시작합니다. 그림과 같이 AB, BC 길이가 8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 알겠습니다. 길이가 8 이렇게 좀 주어져 있는 거죠. 일단 이제 AC 위에 점 D에서 수선의 발을 쭉 내렸습니다. 이 F 이렇게 좀 좌표를 좀 잡았고요.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 그럼 이제 길이들을 좀 표시해 가야 되는 거죠. 자, 길이를 그러면 이런 길이를 A라고 해주면 이게 지금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88 닮으니까 여기가 A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8-A 되겠고, 그럼 여기 A 되니까 8-A, 이쪽 길이도 그럼 이제 이쪽이 8-A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8-A 이렇게 처리돼서 결과 표시가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뭐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다. 그러면 이제 8-A하고 A를 더하기 해서 이제 2배를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럼 이제 16이 돼야 되거든요. 웬 14입니까? 넓이, 아이코, 이거는 이게 좀 그러면 이게 좀 변길이에 오류가 있는 거죠. 직각 이등변 삼각형해지면 이 길이 가지고 이렇게 같아지는 거니까 이거 좀 요거 14하고 11 이걸 좀 이용해서 풀이하려면 여기 부분들이 7로 좀 고쳐져야 되겠습니다. 이건 또 뭔가 좀 나와 있는 문제들을 좀 이렇게 좀 숫자 계산하다가 선생님께서 좀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고쳐서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자, 둘레의 길이 1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뭐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뭐죠? AE 길이 여기 A라고 놓은 거고 FC 8-A 이렇게 놓은 건데 길이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라고 했을 때 이제 이걸 뭐 그냥 쉽게 하면 알파 베타 이렇게 쓰면 된 거죠. 그럼 두 근의 합은 그러면 여기 14의 절반인 7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또 넓이니까 넓이는 또 A하고 8-A를 곱하기 한 부분들이 결국은 두 변길이 곱하기 한 거죠. 요게 이제 문제에서 12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이 주어진 거 그대로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지금 이거 16으로 지금 함부로 쓰면 안 되고 문제 주어진 조건을 그대로 좀 이용하려면 여기를 좀 14를 갖다 놔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좀 이게 약분해서 이제 7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두 군의 합이 7이고 두 군의 곱이 12입니다. 뭐 이런 형태의 문제 좀 제공한 거랑 좀 똑같은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2차 방정식 실제 만들어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두근합 두근곱 형태 만들어주는 거 이렇게 이제 2번이 좀 답입니다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아하, 이게 좀 맨 처음에 도형에서 변 길이 부분 이렇게 잘못된 부분 이건 좀 문제 오류 같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고쳐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변 길이 주어진 부분들의 문제 취지는 좀 충분히 이해되죠? 둘레의 길이 주어진 거, 그 다음에 넓이 이렇게 주어진 이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두근합, 두근곱 이런 부분하고 이제 딱 연결돼서 이걸 가지고 2차 방식을 만들겠다. 깔끔하게 이론하고 딱 매치되는 그런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13번 시작합니다. 2차 함수 그래프하고 직선하고 한 점에서 만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만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만나는 좌표를 좀 찾아가는 형태의 좀 식이 필요한 거죠. k제곱 플러스 k-2 써주면 되겠습니다. kx. 자, 이 부분 좀 이항시켜서 좀 정리해 주게 되면 x제곱 플러스 kx 그 다음에 이제 뭐 k제곱 플러스 k-2일 꼴처럼 이렇게 좀 얻어져 가는데요. 이 부분들이 접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 근이 좀 한 개입니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좀 판별식을 좀 살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k제곱 마이너스 4배의 k제곱 플러스 k-1일 꼴처럼 이렇게 처리되가는 그런 항목이니까 자 이항시켜 놓고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3k제곱에 플러스 4k 마이너스 그 다음에 8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가 돼서 좀 나왔는데요. 문제에서 그때 k 값들의 곱을 구하라 이런 얘기는 뭐 역시 뭐 근거하게 생긴 두근의 곱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a분의 c 이런 형태 적용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8 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뭐 일일이 좀 근을 구하지 않아도 곱을 좀 곧바로 구해갈 수 있는 거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좀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다면 이 문제는 좀 큰 틀에서 봤을 때 맨 처음에 2차 함수고 직선하고 같다 해서 이제 정리해가지고 근 한 개입니다 해서 판별식을 쓰겠다라는 요 아이디어까지만 이렇게 부분 아이디어까지만 좀 정확하게 잘 정리되어 있으면 아주 깔끔하게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2차 함수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x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고차가 0인 2차 함수니까 아래로 블록 이런 형태 그래프 그려져 있는데 자 이게 또 무슨 뜻입니까? 마이너스 2를 좀 대입한 결과하고 4를 좀 대입한 결과 이 결과가 같다라는 얘기는 이 둘의 이제 정 가운데 부분들이 이제 뭐 이 참수는 이게 대칭축이 있는 거니까 정 가운데 부분 이 부분들 1이 될 텐데 이 부분들이 바로 대칭축이다 이런 걸 좀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러면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런 형태의 공식 모양인데 이걸 이제 그대로 이제 문제에 적용해 주면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겠고 이 부분들이 2다 이렇게 됐으니까 a 값은 이제 마이너스 2입니다라고 해서 식을 좀 얻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fx 자체가 x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p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플러스 p 이렇게 처리되는데 주어진 함수가 요 직선하고 또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2x 마이너스 5 이렇게 좀 처리된 부분들 하고 그러면 이제 식이 x제곱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b 플러스 5는 이꼴 최로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게 지금 한글이라고 했으니까 역시 또 판별식을 살펴가면 되죠. 4 마이너스에 b 플러스 5 이렇게 처리해서 어떻게 는 0 이렇게 처리해가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럼 b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b 값이 그럼 얼마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b에서 이항시켜 갈 거니까 b 값이 그러면 1이 되는 건가요? 마이너스 1이 되는 건가요? b값 마이너스 1 해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다면 함수가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이렇게 좀 함수가 완성이 됐고 이때 이제 주어진 함수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최소값은 아까 꼭지점 이 부분에서 갖는 거죠. 이제 f1이 최소값에 해당하는 거니까 1을 좀 대입해 가면 되겠습니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2 해서 최소값을 구해가면 되겠죠. 마이너스 2 최소값 구해가는 그런 내용. 뭐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뭐 대칭축에 대한 개념 그죠? 이렇게 좀 함수값을 대입해줬을 때 그 결과가 좀 같아진다는 이야기인 이 참수는 이제 대칭 구조가 있는 그런 모양이니까 중간에 해당하는 이 부분들 대칭축이 이제 대칭축 꼭지점의 x 좌표가 1이다 이런 정보 그리고 이제 a 값을 얻어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뭐 앞에 문제에서도 풀었던 부분들 판별식 D0에서 풀어가는 부분들이니까 좀 자연스럽게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이 참수의 성질 좀 정확하게 좀 학습하라 이런 취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2차 함수 주어져 있습니다. 계속 나오는데요. 그래프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 이런 얘기죠. x축과의 관계 x축이면 저 y값에다가 0을 좀 집어넣으면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플러스 2-ax 플러스 1 여전히 이렇게 좀 처리해서 눈0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한 점 만난다는 얘기는 또 역시 근이 또 한 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또 역시 또 판별식을 좀 살펴야 되는 거니까 a-b의 제곱 마이너스 4ac의 4는 이꼴 제로 해서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이 값이 플러스 2 되거나 a-이 값이 마이너스 2 처리되는데 이곳에서 a 값이 4가 되거나 또는 a 값이 0 이렇게 처리돼야 되겠죠. 이때 이제 양수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제 4입니다라고 해서 풀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듭해서 이제 2차 함수점 나오는데 x축의 관계, 직선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일단 뭐 정리해서 이제 2차 방정식 이론들을 좀 이용해서 특히 이제 판별식 이런 걸 이용해서 좀 처리해 갑니다. 이런 사실들을 이번 기회에 좀 확실하게 학습 진행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x값의 범위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2차 함수 최대값도 가르쳐줬습니다. 이때 이제 주어진 범위에서 최소값을 물어봤는데 자연스럽게 풀이 진행하면 되겠죠. 주어진 식 전개해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2x 되겠고 플러스 8에다가 플러스 k 처리해서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2차 함수 최대 최소는 뭐 최고차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 쑥 그려가면 되겠고 꼭지점의 x좌표 마이너스 2a 분의 b 요 규칙을 좀 적용을 싹 해가지고 마이너스 이렇게 좀 구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한 변형을 표시해가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 플러스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래프의 이렇게 일부분 이렇게 좀 사용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범위에서 가장 큰 값은 당연히 꼭지점일 때니까 마이너스 1점 대입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8 플러스 k 이렇게 되는데 최대값이 10이다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 그런 항목이니까요. k 값은 자연스럽게 1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뭐 최소값 구하라고 했는데 대칭 축에서 이제 먼 쪽이 이제 3일 때죠. 3을 좀 이제 대입해가는 것이 최소값이 되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3을 좀 대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6에다가 플러스 8에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9 소거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6 해서 최소값 마이너스 6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2차 함수 최대 최소는요 뭐 이렇게 좀 그래프 최고차 계속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 쑥 그려가면 되겠고 역시 저 꼭지점 x좌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정확하게 딱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제한 변형을 딱 표시해서 그래프에 이제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좀 사용되는지 표시해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최대 최소값을 구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전형적인 패턴의 최대 최소 그러니까 일단 뭐 가장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풀이법 잘 기억해 가면서 학습을 좀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길이 10 주어져 있고요. 이등변 삼각형이군요. 알겠습니다. 밑변 길이 형태가 16 주어져 있는 이등변 삼각형에서 또 길이가 또 똑같아지는 지점. 알겠습니다. 평행하게 좀 그런 거죠. D 그 다음에 또 수선발 그래서 FG 접고 나중에 이제 뭐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 구해가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때는 수선의 발 좀 이렇게 좀 그어가지고요 모양을 좀 이렇게 좀 만들어 놓고 풀어가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밑변 길이 자체가 원점이 16이었는데 여기 좀 8이 되겠고 빗변 길이가 10 이렇게 처리됐다면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높이가 이제 6 이렇게 되는 항목이 되겠죠. 그럼 이제 이게 지금 이렇게 좀 비급했을 때 이제 4대 3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문자를 좀 놓고 효율적인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는 건데 이때 이제 제가 여기를 이제 4x 이렇게 놓게 되면 여기가 이제 3x 이렇게 처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높이가 6이었으니까 6-3x 이렇게 처리돼서 이 직사각형의 이제 가로 세로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문자를 좀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직사각형 넓이 하게 되면 이제 대신 요 절반이었으니까 이제 2배를 해서요 8x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긴 6-3x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직사각형의 넓이 모양이 되겠습니다. 간쪽 부분에서 3을 좀 공통으로 끄집어내면 됩니까? 그럼 3, 8이 24 이렇게 처리돼서 그럼 이제 x점 남은 거죠. x점 남았으니까 이거 3을 튀어나가면은 이게 좀 그러면 어떻게 되죠? 2 마이너스 x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24에다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이런 이제 2차 함수가 돼가는 거죠. 자, 이렇게 처리된다면 최고차가 음인 2차 함수 그래프 그려가면 되겠고 꼭 x값이 1을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이제 최대값이 되겠다 이렇게 좀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때 뭐 최대값의 넓이를 좀 구해야 되는 거니까 1을 좀 대입해야 되는데 뭐 이 식에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하면 이제 8에다가 1을 대입했으니까 3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24가 이제 곧바로 답이 돼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뭐 이렇게 식을 좀 세워가는 절차 부분들 제가 좀 문자를 좀 센스 있게 좀 놓았는데 보셨습니까? 제가 여기를 지금 x, y 이런 식이 아니라
이거 좀 8대6 요걸 좀 이용한 거죠. 8대6 이런 걸 이용해서 4x, 3x 이렇게 처리되면 밑에 길은 6-3x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좀 2배 돼야 되는 거니까 8x 가로 세로 이런 형태로 좀 처리해서 넓이 세워가는 그 세워가는 그 관점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좀 잘 관찰해 가지고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좀씩 세워가는 부분만 잘 익혀가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삼각형 세변 길이 ABC 주어져 있습니다. 주어진 식을 쫙 만족한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삼각형이냐 물어봤습니다. 식을 보니까요 A에 대해서 2차, C에 대해서도 2차 되어 있는데 B는 1차가 돼 있죠. 여러 문자 이렇게 좀 들어가 있는 그런 문자식인데 이런 문제를 정리할 때는 차수 낮은 문자 낮은 문자에 대해서 정리하는 이 부분들이 좀 관심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B 차수가 낮으니까요. B 부분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하면 되겠습니다. B 부분들에 그럼 이제 앞쪽에 A가 되겠고 뒤쪽에 빼기 C 되겠죠. 그럼 나머지 부분들이 A 제곱에 마이너스 2AC에다가 C 제곱 이렇게 처리된 이런 모양이니까 D 부분들이 이게 좀 A 마이너스 C의 제곱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뭐 A- 부분들 이제 공통 튀어나가고요. 이 부분에 B에다가 더하기 A 빼기 C 이렇게 좀 써서 써지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하고 C하고 같다 이런 부분 나오겠고 이때는 뭐 삼각형인데 뭐 두 변 길이 합이 뭐 한 변 길이랑 같아지는 이건 말이 안 되죠. 일단 이런 조건만 좀 나오는 거니까 뭐 정답은 A하고 C하고 같은 그런 조건인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좀 답을 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뭐 기본적인 풀이 원리 여러 문자 있을 때는 차수 낮은 문자에 대해서 정리해 줍니다. 그런 항목, 이 항목만 정확하게 잘 기억하면 무난히 풀이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수연이와 은주가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려고 합니다. 수연이는 X계수를 좀 잘못 보고 풀었고요. 은주는 또 역시 상수항을 좀 잘못 보고 풀었다고 합니다. 이때 수연이가 구한 한 근이 2 플러스 I 이렇게 됐을 때 다른 한 근을 구하고 라고 했는데 AB가 실수란 말이 매우 중요하죠. 2 플러스 I가 근이 되면 2 마이너스 I 혈례근이니까 다른 한 근이 이렇게 좀 되겠고요. 이때 이제 AB를 좀 구해달라 이렇게 됐으니까 뭐 두 근이 좀 나와 있으니까 이 두 근의 합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이게 이제 마이너스 A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합하면 이제 4가 되는 거니까요. A 값은 이제 4입니다. 마이너스 4입니다라고 구하면 되겠고 두 근의 곱을 구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곱하면 이게 지금 B인데 곱하면 어떻게 되죠? 4 플러스에서 5가 처리된 거니까 그냥 B 값은 5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B 값 구했죠? 자, 이번엔 또 은주가 구한 값이 1 플러스 I에게 처리될 때 다른 한 건 구하라. 혈례근이니까 1 플러스 I에 이제 1 마이너스 I가 근이 되면 되겠고요. 이때 이제 역시 또 마찬가지로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 처리되는데 이게 이제 2가 되니까 A 값은 마이너스 2 구하면 되겠고 두 근의 곱 B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곱하면 또 2가 되는 거니까 B 값은 2 해서 결과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뭐 바르게 구하십시오라고 되는데요. 지금 수연이는 뭘 잘못 봤죠? 수연이는 X항의 계수를 잘못 봤으니까 B 값이 옳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은주는 상수항을 잘못 봤으니까 상수항 부분은 좀 잘못된 거고 1차항 부분만 옳은 거죠. 그렇다면 이제 X제곱 1차항 부분들이 올랐으니까 오르는 거니까 2X 처리되면 되겠고 상수항은 5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식을 좀 바르게 구해야 이제 바른 걸 구하겠죠. 자, 역시 근의 공식을 좀 써야 되겠습니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에다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B제곱 마이너스 쿨레 이렇게 지금 그럼 5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 형태가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i에서 이제 근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두 바른 근을 구하게 되면 1 플러스 마이너스 2i다 라고 해서 근을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문자 잘못 보고 푸는 일이 없이 꼼꼼하게 좀 잘 풀어야 되겠습니다. 뭐 켈렉은또 질문 던지고 그죠? 켈렉은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근각의 수용계 두근 합, 두근 곱 역시 켈렉은의 두근 합, 두근 곱 이런 내용을 좀 위주로 해서 좀 문제가 구성된 거니까요. 조금 더 침착하게 대처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0번 소수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원주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호수에 설치된 분수한 물줄기는 보물선 모양을 나타내주고 자, 시작 지점에서 이제 끝 지점까지가 3m, 최고 높이는 2분의 9m 됐죠? 물줄기 시작한 지점에서부터 1m 떨어진 곳에서 레이저를 딱 쏴서 맞닿는 부분들을 수문으로부터의 높이를 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요 높이가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자, 이거는 좀 어떻게 주면 되는가요? 포물선이니까 이 참수를 좀 생각해 주면 되겠고, 여기 좀 원점을 넣는 게 좀 편리한 것 같죠? 편리하겠죠? 축을 세워가면 이렇게 좀 축을 세워가면 되니까, 여기 좌표가 2분의 9, 그 다음에 이런 데가 2분의 3, 여기 이제 마이너스 2분의 3, 레이저를 쏜 곳은 1m 더 갔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5 이런 식으로 좌표를 놓으면 되겠습니다. 레이저를 쏜 이런 결과가 되겠죠? 일단은 2차 함수가요, 뭐 대칭 축이 원점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ax 제곱에다가 2분의 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제 2분의 3 이런 부분들 대입해주면 0이 되는 거니까 4분의 9a 더하기 2분의 9는 이꼴 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좀 약분돼 가면서 a 값이 그러면 얼마가 되는가요? 마이너스 2에서 이제 나오면 되는 건가요? 되겠죠? 그래서 뭐 이차함수식을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2분의 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뭐 직선의 방정식은요 모르니까 기울기 m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대신 x 플러스 2분의 5에서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지난다라고 해서 식을 좀 세워가면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이 두 식이 이제 서로 같다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이항시키면서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2x 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2분의 5m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9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식을 좀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깔끔하게 좀 처리해 주려면 이제 4x 제곱 플러스 2mx 플러스 그럼 또 어떻게 되죠? 5m 마이너스 9는 이꼴 제로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게 지금 이제 접하해야 되는 거니까 판별식을 좀 살펴가면 되죠. 4분의 1을 쓰게 되면 m 제곱 마이너스 4배에 5m 마이너스 9는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m 제곱 마이너스 20m에다가 4, 9, 36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럼 이제 2하고 18 이렇게 처리해서 구해가면 되는 거니까, 뭐 n값은 2하고 18 이렇게 되는데 n값 2가 좀 답이 되겠죠. 주어진 식에서 기울기가 18 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1만 올라가더라도 y-좌표 값이 18이 되는 거니까 말이 안 되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 값을 주어진 식에다가 딱 대입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4x 제곱 플러스 4x 그 다음에 여기 대입해주면 10에서 9를 빼는 거니까 1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2x 플러스 1의 제곱은 제로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 물줄기에 접하는 요 부분들의 요 좌표가 x 좌표가 뭐 2분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다 이렇게 좀 처리해서 구해갈 수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 값을 이제 문제에다가 좀 대입해주면은 높이가 나오는 거죠. 직선에 좀 대입하겠습니다. 자, m 값은 2였으니까 이건 2 처리해주면 되겠고, 물줄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2분의 4, 2에다가 그럼 높이가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높이가 좀 4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물줄기의 높이는 얼마였다? 4였습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큰 흐름 틀에서 보게 되게 되면 뭐 문장에서 포물선 모양이다 라는 걸 가지고 이제 이 참수를 좀 이렇게 좀 생각해 가는데, 뭐 간격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좌표를 좀 어떻게 놓을 건가 할 때 대칭식을 원점 놓는 부분들이 함수식을 좀 세우기 좀 편리하죠.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특정한 좌표 2분의 3, 2 컴마처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대입해서 이제 구해가지고 함수식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뭐 직선의 방정식도 기울기는 모르지만 이렇게 지금 지나는 점을 이용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판별식에 의해서 m 값을 구해가는 절차. 그래서 이제 m 값 구해가면 뭐 m 값 구해주면 뭐 거의 다 구해진 거죠. 됐습니까? 자, 20번 원주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 응용 문제였는데 좀 정확하게 좀 잘 이해되셨습니까? 조금 이제 까탈스러운 부분들은 다시 듣기 이런 걸 통해서 확실하게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뭐 전체적으로 우리가 배운 이론들 확실하게 좀 다져가는 데 있어서 매우 흥미로운 그런 문제들이 포진되어 있는 그런 시험 문제니까 학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원주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